군산 백석지에 대한 보존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는 백석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 병원을 지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수능 가채점 결과 수험생들은 영어가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 수시, 대학별 고사와 정시 지원 전략 마련도 본격화됐습니다. 가을비가 내렸지만 저수유를 회복하는 수준에는 부족합니다. 내일 오전 비는 그치고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주째 주 후반을 적시고 있는데요. 긴 가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비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칠 전망인데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비를 머금은 은행나무 잎이 한층 선연한 빛깔을 드러냅니다. 나무 아래로는 수북한 낙엽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더해진 만추의 풍경에 사람들은 가는 가을이 아쉽기만 합니다. 비가 와서 더 운치 있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낙엽이 이렇게 쫙 깔려 있으니까 색깔별로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곳은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메마른 대지를 적셨지만 뚝 떨어진 저수유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비는 앞으로 5에서 20mm가량이 더 내린 뒤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에 비가 한 차례 더 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에는 비가 한 차례 온 뒤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조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초겨울 전북 지역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저수율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 주변 땅을 매입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당국의 임박한 병원 건립 승인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백석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보완한 용역마저 거짓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며 백석제에 병원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백석제 일대의 토지를 시민들이 매입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백석제는 생태적으로 꼭 보호해야 될 습지고요. 저희가 군산 전북대병원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신속하게 병원 부지를 바꿔서 병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새만금 환경청은 이르면 다음 주 백석제에 군산 전북대병원을 건립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병원 건립 동의를 비롯해 조건부 동의와 부동의, 반려 등 4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동의를, 일부 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에서는 조건부 동의가 내려집니다. 반면 환경 문제가 있거나 평가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동의 받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게 추진을 하려면은 상당한 어떤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죠. 이제 부동의 받은 사업을 거의 변경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새만금 환경청은 백석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보완 용역 결과에 대해 군산시와 전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과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보완 용역이 부실하다는 평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남반계 멸종위기 종, 북반계 멸종위기 종이 같이 만나는 좁은 지역에서 만나는 적은 결코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청이 병원 건립 허용 여부를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백석제의 환경 파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등 세계체육단체 사무처장들은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경기장 부지의 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서 대체 경기장 시설이 먼저 지어져야 한다고 말해 전라북도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시 컨벤션 센터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주시와 대체시설 건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전라북도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응대로 역시 올해 수능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가채점 결과에서도 확인됐는데 정시 지원 전략에도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수험생들이 가채점한 점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수험생들은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영어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 영어요! 그래? 평상시에 영어는 되게 쉬웠잖아. 가채점 결과 분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정시에 지원할 대학의 합격선을 판단해 남은 수시 일정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춰서 이제 논술 열심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생각보다 잘 봐서 정시에 지원하면서 수시 쪽도 끝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하는 논술이나 적성, 면접 같은 수시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재수생이 많아지면서 정시 모집의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수시 선발 인원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시의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수능으로 수험생들의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마련과 진학 지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내 채식의 날 시범학교 80여 곳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은 92%, 학부모는 99.7%, 교직원은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88개 시범학교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된 군산 서해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파행 끝에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결성된 교수협의회는 대학 안정화를 위해 법인 수인용 기본재산 환수에 나설 계획을 밝히는 등 재단은 물론 대학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그려낸 따뜻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먼 나라 미얀마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은 전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아버지 위에 식구들이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 작가는 버려진 천을 이용해 가족의 따뜻함을 담아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는 다소 미숙한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작품입니다.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지난 2004년부터 미혼모,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지역 내 소수자들과 함께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 소수자분들이 자유롭게 저에게 와서 예술 활동을 하고 꼭 치유가 아니더라도 항상 자유롭게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축구공을 맞고 좋아하는 동자승들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겼습니다. 교실 한가득 빽빽하게 수업을 받는 모습이나 줄을 길게 늘어서 위생검사를 받는 모습은 우리나라 60, 70년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진작가 9명이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봉사활동을 위해 미얀마를 찾아 그들의 일상을 담아왔습니다. 50,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하시면서 미얀마의 삶과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좀 비교하면서 23번째를 맞는 전북 소극장 연극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전주와 익산 등 5개 소극장에서 코미디와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6개 작품이 관객을 찾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귀농 귀촌 박람회가 도내 13개 시군을 포함한 46개 기관의 참여 속에 오늘 서울 AT센터에서 개막해 15일까지 귀농 귀촌 지원 정책과 우수 사례, 농촌 유학을 소개하고 상담하게 됩니다.
도내 귀농 귀촌 가구는 지난해 말 4,200여 가구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전라북도는 민선 6기 임기 안에 2만 가구의 귀농 귀촌인을 유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군산시 옥구읍에서 근로자들을 내려주고 차고지로 가던 한 회사 통근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에코시티 4개 단지 아파트 청약에 무려 10만 명이 몰리는 이상 열풍이 불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전주 아파트 청약 열풍을 둘러싼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유성엽 의원이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국회 농성을 일단 해제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대표 회담이 결렬돼 실망스럽다며 추후 대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통계청장 등을 역임한 오종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위축됐습니다. 새만금위원장 선임으로 새만금호 수질평가와 개발청사 이전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순회 안전 캠페인이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전주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축제가 오늘과 내일 덕진 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63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 780명이 참여해 국악과 판소리,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장 나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도 오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장수군지회는 1,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20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전주시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희망업체는 채용자의 서류를 시청 탄소산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사단법인인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도 출연기관인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늘 임원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에 출범 예정인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은 당초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통합이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군산시가 고지대의 불량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원도심 지역인 신흥과 월명동 등 10개 고지대 26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공원 연계지구와 도시 역사문화 연계지구, 생활여건 개선지구로 구분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앞으로 10년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이 모레 폐막합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은 지난 4월 25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당초 지난 8일 폐막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2주간 휴연되면서 폐막이 늦어졌습니다. 새만금 상선 공연 아리울 스토리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주까지 16,150명이 관람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